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에 거제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1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통영 고성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창원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 13명이 31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차례의 개학 연기로 어린이집과 학원, 대학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문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개학 날짜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문제냐고 가서 모르면 어떡해. 애기들은 면역 환자 약한데 뭔 일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공부는 1년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는. 집단 생활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기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다만 개학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과 학습 공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집에만 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차라리 개학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시기고 그런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교육부가 개학을 앞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지원과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은 여전한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그 직장 동료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자녀들 그 끼니 챙기는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던데.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이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가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발표하는 등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예방을 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에 시켜도 된다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단체로 방역소도 거고 식단도 잘 짜가지고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정부는 원격 수업도 수업 일수로 인정하는 온라인 개학 동시 추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개학 날짜 등 학사 일정과 수능 시험 연기 여부는 다음 주 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에 거제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서울지방경찰청이 검거한 14명 중 거제시청 공무원 A씨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2월 초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재판을 시작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통영 고성 지역에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후보들이 재대결을 벌입니다. 여기다 군소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까지 합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통영 고성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군현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령을 확정받으면서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통영 고성 지역. 1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양문석, 정점식 예비후보 간 리턴 매치가 확정된 가운데 박청정, 김민준, 홍영두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현재 통영 고성 지역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한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우리공화당 박청정 후보는 현재 세계해양연구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민준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서부경남위원장과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홍영두 후보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통영고성지역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2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배지를 향한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거소투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하지만 거소투표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감염 우려로 선거 당일 투표를 고민하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보도에 전병주 기자입니다. 4.15 총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기존 거소투표 대상자 외에도 3월 28일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이후 추가 확진자와 선거 당일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사람은 사실상 투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로 지금 확진자들이 수용된 시설에 이렇게 사전 투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이 확진자들에게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취급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선거 업무에 사용하는 거는 또 개인정보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평균 55.2%, 18대 총선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약도 잘 모르겠고 괜히 사람 몰리는 것 같다가 이제 확진자랑 접촉이라도 있어가지고 자가격리되면은 이제 가게 운영하는데 지장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투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투표소에 위생장갑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감염 우려 속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해갑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역시 줄을 이뤘습니다. 나는 유권자다 통해 확인해 보시죠. 김해에서 하예 농사를 한 40년 지은 대동에 살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한 500농가가 화해에 종사하다가 이제 화해의 소득이 좀 줄어드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래서 화해 산업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데 첫째 이제 모종 구입이 전부 다 네덜란드 하다 보니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이런 모종의 구입에 대한 그 지원, 정부적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옷 소비의 확장성에서는 아주 후진국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생활 꽃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꽃문화에 대한 그런 각별한 그런 어떤 그 정책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고 또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학교에 꼭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농가에 그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방전통시장 상임회장 안오영입니다. 그 개인 점포별 그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뭐 조명이라든가 또 점포 진열 뭐 그런 것들이
점포 점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그 소비자들이 시장에 와서 현재는 세부 그 내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이 나오는 그 포스 단말기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방시장 그 인근에는 김해대학교나 인제대학교의 그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서 지금보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또 지역 인근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찾아옵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류 상품권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이 잘 알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 13명이 25일 31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장기화에 대비해 25일 합숙을 마치고 출퇴근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대체 불가능 인력 13명이 자발적으로 격리를 선택하면서 전국적인 미담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중소기업 등 3대 피해 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 1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비 500억 원을 포함해 727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노동자, 소규모 중소기업 등 3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5가지 핀셋 지원책을 설계하였고 국도비 지원에서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원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일반 예비비를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희망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2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이주영, 강석진 의원과 김영덕 변호사, 이춘옥 전 도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주영 선대위원장은 경남 16개 전 선거구에서 완승해 대한민국과 경남의 가치 역사를 지켜나가자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25일 제21대 총선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민중당 소속 서경철과 정혜경, 전성기, 김준영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와 하정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총선 5대 핵심 공약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공의료 확대와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 제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폐기와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을 낡은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선거라며 국민이 권력의 주인으로 들어서는 정치, 민중 직접 정치의 출발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수소 연료전지 부품 제조업체와 총 28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25일 주식회사 엘프시스템과 투자 유치 업무 협약식을 열고 성산구 일원의 수소 연료전지 부품 제작과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282억 원을 신규로 투자해 2023년까지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욕지도의 관문인 욕지양 거리에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통영시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욕지양 550m 구간에 늘어선 가게들의 간판을 섬마을의 개성을 담은 간판들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섬 지역에서 시행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으로 통영시는 지난해 9월 개장한 모노레일과 함께 욕지도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해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쯤 김해의 한 빌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옆집이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재 A씨의 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 3일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유 신문지구는 2,96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지가 조성되고 주차장과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 차차 흐려지다 낮에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강수량은 최대 150mm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 동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대 4.0m까지 일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되면서 대유행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마이클 레비 스탠퍼드대 교수의 분석인데요. 이 매일 50건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한 7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또는 1년 내내 유행할 거란 우울한 전망 속에 나온 반가운 분석인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